안녕하십니까. 경영학특론의 박인규 교수입니다. 제 11주차 3차시 강의는 우리 목표한 교육 진도가 모두 되었기에 생산관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홍진크라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지 생산관리 측면에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서론, 홍진크라운 기업 소개, 홍진크라운의 성공 요인, 그리고 국내 생산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홍진크라운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로 인한 국가 간의 무한 경쟁은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경쟁력 확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싼 임금, 저렴한 물가로 인한 중국의 영향으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임금, 물가, 노사 문제, 그리고 각종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제조기업체들을 경영 조건이 좋은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제조업체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피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생산 시절의 해외 이전은 자본의 해외 유출, 기술력의 노출, 국내 공장 폐쇄, 실업난 양상, 지역 경제 기반 붕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홍진크라운이 세계 헬멧 시장을 1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홍진크라운에서 만드는 헬멧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헬멧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진크라운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크라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971년 홍진기업 창립하여 1974년부터 본격적인 헬멧을 출시하여 30여 년간 세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2%입니다. 세계 시장. 40여 개국에 헬멧을 수출하여 1992년부터는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연간 1000만 개 수출하여 740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홍진크라운 조직은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개 본부인 관리본부, 영업본부, 품질본부, 생산본부, 개발본부, 기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여 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부채 비율이 58%나 되었지만 2003년에는 20%로 줄어들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2012년에는 1000억 원의 매출과 1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홍진크라운은 1971년 주식회사 홍진기업을 만들어서 1974년 서울 헬멧 인수해서 상표는 크라운, 즉 왕관을 상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1982년 공장 이전을 했는데요.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1986년부터는 HJC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1987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회사 홍진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은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며 1994년 사무실을 공장 증축을 했습니다. 1996년에는 홍진물류센터를 증축했으며 1997년 중국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엔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그 당시 한국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이지만 방문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유럽 법인 설립이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유럽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02년에는 홍진연구소 준공을 하면서 주식회사 HJC로 상호를 즉 브랜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었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 대상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법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홍진크라운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진크라운의 성공 요인 첫 번째는 CEO의 몰입과 리더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홍진크라운의 사장은 홍완기 사장인데요. 홍완기 사장은 다양한 기능의 헬멧은 물론이고 조립식 고가도로 이동식 욕조를 개발한 아이디어맨입니다. 홍진크라운이 세계 정상이 되기까지 홍완기 사장의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끝에 결실을 맺은 기술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의 차별화가 그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홍진크라운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으로 나누어졌는데요. 동일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쓴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성능,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각의 다른 기준에 그 지역에 맞는 제품을 수출하는 마케팅 차별화 전략이 성공 요인이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싼 제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중남미나 아시아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장 진입할 때는 중저가 제품을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고가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서 고품질 중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독자적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진크라운은 절대적으로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한국 시장은 10% 정도밖에 안 되며 해외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순수 한국 상표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유통 구조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다수의 유통업체를 두면 유통업체끼리 경쟁이 나타나서 유통시장이 혼란을 발생할 수 있기에 대립별 유통 담당자를 한 곳만 선정하여 유통업체 스스로가 영업에 적극성을 나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도매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도매상만 선택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독특한 차별화된 유통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 도매상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수입산을 거쳐 유통업체, 도매, 소매상에 물품을 공급하는 전통적인 유통 과정에서 20에서 30%의 판매 비용이 더 상승을 합니다.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구축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했던 홍진크라운은 판매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진크라운의 상품과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바이어들이 접근해 왔지만 기존의 거래상들과 거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이어들도 처음에는 일본, 미국의 헬멧을 취급하였지만 점차 모든 관계를 끊고 홍진크라운과 거래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크라운의 성공 요인 세 번째는 디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홍진크라운이 세계 1위 업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헬멧은 실내 장식용으로 이용하는 등 오토바이 헬멧은 오토바이 매니아라면 두세 개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탑승을 할 때는, 즉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지만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실내 장식용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헬멧의 패션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은 기본이라는 생각과 함께 디자인과 외관을 구매 결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은 견고한 기능 못지않게 구매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디자인을 국가 전체 산업으로 할 정도로 디자인은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었더라도 고객이 심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그 상품을 선호하지 않으면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바로 이 홍진 크라운 헬멧에 대한 디자인을 일찍부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홍진 크라운의 헬멧 디자인 특징은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또 시야, 즉 눈도 볼 수 있는 범위가 시야 훨씬 넓어 사용자 안정성을 극대화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헬멧 내부에 탁한 공기가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려한 색상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홍진 크라운이 성공한 이유 네 번째는 구성원과 즉 회사 직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홍진 크라운은 노조가 없는 회사로 공익 광고에 출연했을 정도로 노사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홍진 크라운은 사원의 복지를 위해서 1993년에 사원 아파트를 지었으며 1999년에는 맞벌이 사원을 해서 홍진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사원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을 만들지만 있다만 해도 대기업 외에는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홍진 크라운은 이미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고 싼 가격으로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녀들의 장학금을 대학 마칠 때까지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내 식당, 체력 단련실, 헬스장이죠. 통근버스 운행, 차량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 수준의 복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데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좋은 직원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공한 요인, 다섯 번째는 과감한 R&D 투자에 들 수 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기술 개발에 대한 집념은 홍진 크라운이 세계 1위로 올라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홍진 크라운은 전체 매출의 10%를 연구개발, 즉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현재 전체 직원 310명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이 40명 정도 되는 매우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연구인력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사람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헬멧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이므로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더 좋은 기능의 헬멧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 즉 국내 생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크라운이 날로 어려워지는 한국 제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핵심 기술의 블랙박스입니다.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늦고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로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 한국의 고용 창출에 대한 남다른 기획과 정신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즉 기업을 해외로 옮기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국내 인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근로자의 5% 정도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우위가 아닌 제품 차별로 승부한답니다. 홍진크라운은 원가 경쟁을 하지 않고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제품 차별화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고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월급, 즉 인건비를 아껴서 승부를 하지만 홍진크라운은 원가가 아닌 제품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옮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진크라운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도전과 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는 시장 다변화입니다. 홍진크라운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쟁 상대가 안 되었던 중국 헬멧 시장이 저가 저품질로 생각되었죠. 그랬던 중국 제품은 시장 개방, 선진 기술 수용으로 그 품질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온 것이 커다란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수년 안에 중국 제품은 홍진크라운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홍진크라운 이러한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중국 법인을 설립하여 저가 제품을 위한 가격 경쟁력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정 자동화와 연구 개발 및 지출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품질 격차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다양함입니다. 홍진크라운은 오토바이 헬멧과 연관성 있는 모터사이클, 즉 자전거죠. 자전거 사이클의 의상, 장갑, 그 다음에 부츠, 신발이죠. 이런 모터사이클 액세서리 등 각종 관련된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다양화를 해서 헬멧 말고도 다른 어떤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다양화. 세 번째는 고품질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오토바이 헬멧은 오토바이 판매점과 직접 접촉하여 판매를 하고 중국이나 대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홍진크라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기능과 신소재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전성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기업을 유지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설명드리면 글로벌 차원의 인재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합니다. 홍진크라운은 현재 다양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의 발전 추세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과 기술의 발전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절실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요. 미래 경영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체제로는 향후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폐쇄된 내부 시장과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인적 자원과 기타 물적 자원,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오픈 시스템 지향적인 경영 방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 지향적인 조직 정립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꾸려 나가냐에 따라서 조직의 생명과 진로는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리 중심의 조직 문화를 혁신 중심의 조직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홍진 크라운이 세계 초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1주차 3차시 강의를 생산과 관련돼서 사례 연구를 들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수강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주차 3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